안녕하세요. 열람이입니다. 영탁막걸리 14편을 부개정해서 재업하기로 했습니다. 영탁 팬분들은 내가수에 대한 그런 방어 논리와 내가수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전과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류 대리점을 하려면은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리점 2개 이거 내놔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예천장교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는 이거 주류 사업은 원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 갑질을 들어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영탁 측 말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영탁 막걸리를 다루고 있고요. 이거 3번째 내용입니다. 3번째는 영탁 엄마가 예천양조에다가 갑질을 했다.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욕을 먹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총 4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매입을 강요를 했다. 두 번째는 대리점 사업권을 요구를 했다. 세 번째는 공장을 자주 방문을 해서 귀찮게 했다. 네 번째는 뭐 돼지머리나 뭐 주천에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거를 강요를 했다. 근데 우선 이거 하나씩 보기 전에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이거 영탁을 욕하는 사람들은 영탁이랑 예천양조랑 그냥 광고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표권은 원래 예천양조한테 있는데 영탁이 그 상표권을 뺏어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 자체가 그냥 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고 계약을 할 때 7억이나 제시를 했는데 왜 영탁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안 한다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광고를 주는 쪽은 무조건 갑입니다. 아니 그 광고 모델이 유재석이든 아이유든 상관없어요. 아니 영탁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 계약 자체를 그냥 광고로만 보는 건데 어떻게 을이 갑이 되냐고. 을이 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20년 4월인가 그때 처음 이제 광고 계약을 할 때요, 거기에 상표권 관련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표권에 뭐 도장을 받아서 상표권 출원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천양조가. 근데 영탁은 처음부터 내 이름을 이렇게 그냥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광고 모델을 뭐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요, 이름을 그냥 주는 계약은 하질 않아요. 당연히 상표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파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매출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애초 처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상표권까지 포함해서 뭐 예천양조가 다 뭐 양수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면 영탁은 그걸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돈 욕심이 생긴 예천양조가 영탁한테 그 동의 좀 해달라고 계속 엉겨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구영 회장이 이 영탁 상표권을 가져가려고 엄마한테 접근을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정사정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탁 엄마가 갑이 된 거죠. 적어도 갑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이 둘의 계약은 그냥 광고 계약이 아니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탁이 뭐 유재석이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표권 계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4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예천양조에서는 엄마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영탁 측에서는 먼저 예천양조에서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는 빼고 이게 그냥 보더라도요 그렇게 대단한 갑질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영탁 엄마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관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제안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홍보관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엄마를 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홍보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홍보관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됩니다. 매출에 증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되잖아요. 이게 100% 손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회사 이름으로 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리점 사업인데요. 대리점 사업은 그 실화탐사대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측을 옹호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화탐사대 전체 방송의 방향이 회사 측 편을 들었기 때문에 뭐 100% 믿을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영탁 측이 어떻게 방어를 했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점 사업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을 했으며 예천양조 측은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신기합니다. 뭐냐면은 주류 대리점을 하려면은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냥 면허라고 칭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이 대리점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니 이거 사실 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 주류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포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갑질이라고 뭐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회계감사를 나갔어요. 근데 막 거기서 거래처에서 그럽니다. 아니 이번에 적정 안 나가면 다음 연도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갑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정이 안 나가면 다음에 뭐 계약을 다시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벌벌 떨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용역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4명이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매니저급이 4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팀에는 매니저급이 4명이 없어요. 처음에 계약서 상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요. 제안서 보낼 때부터 매니저 4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매니저급은 4명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저희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희 팀 자체가 매니저급이 4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차도 뭐 2명 있을 게 있지만 얘들도 이제 일을 잘하고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거는 당연히 핑계를 대고 해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천장조는 그런 거야. 아니까 예천장조 주장은 엄마가 대리점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리점 2개 이거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예천장조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주류 사업은 원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 갑질을 들어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영탁 측 말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서 엄마가 공장에 자꾸 왔대. 그러면 아니 이게 백구영 회장은 거래처도 만나고 사람들이 공장에 자꾸 놀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 엄마가 자꾸 오면 귀찮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방송을 보니까요. 엄마랑 그 같이 온 그 거래처 사람들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게 되면 원래 만나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다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탁 엄마라는 그 직책 자체가 백구영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영탁 엄마 자체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탁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영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영탁이 공장에 놀러 오잖아. 근데 나도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그럼 그냥 영탁을 소개해주고 그냥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싫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득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돼지머리 뭐 주천에다가 죄를 지내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 되게 짤데기 없는 주장이거든요. 저런 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 매입을 해달라라든지 대리점 사업권을 달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갑질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돼지머리나 주천에 죄를 지내는 것 이런 거 되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담배꽁초 그냥 길에 딱 버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쌀데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뭐 요구를 했냐라는 건 나중에 뭐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 예천장조는 하나하나를 그냥 트집 잡는 겁니다. 아니 돼지머리 묻는 게 뭐 얼마야? 돼지머리 그거 하나 해봤자 얼마예요? 만원 하나 그거? 그러니까 쌀데기 없는 주장까지 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문제를 삼는 쪽이 보통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작은 것도 문제를 삼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다 영탁 측의 주장처럼 회사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가로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천장조가 이런 언플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영탁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조회수가 좀 더 나오면요 영상을 추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남자 채널은 광고가 더 이상 붙질 않습니다. 광고가 안 붙으면 가만히 있어봐. 광고가 붙질 않으면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계정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